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 이번 시간에는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소화기 사용법과 기타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주요 개선 유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소화기 사용법과 기타 시설 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화재 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화재 안전관리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화재에 대한 이해에 대해 알아보고 소화기 사용법과 기타 시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화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소화기 사용법과 기타 시설물 관리에 대해 알고 화재 시 대처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화재 발생 원인 및 예방 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노전에 의한 발화, 과전류에 의한 발화, 규격 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 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절연 불량 상태, 정전기로부터의 불꽃이 있습니다. 예방 수칙으로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전기 화재 예방이 있습니다.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전선 등은 정격 용량의 제품을 사용하고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의 사용 및 노후된 배선은 교체하며 천정송 및 전산기기의 청소 등을 통해 먼지나 가루를 제거하고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또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 플러그를 제거하고 분전함 등 전기기관 부근에는 위험물, 기타 가연물의 방치를 금지하며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등 불필요한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 취급을 금지합니다.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가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용기 밸브의 오조작 및 사용자에 의한 직접 교체로 인한 부주의, 실내의 용기 보관 가스 누설 및 폭발, 점화 미확인으로 누설 폭발, 환기 불량에 의한 질식사 및 가스 누설 경보기의 미설치로 인한 미인지, 가스 사용 중 장기간 자리 이탈, 성냥불로 누설 확인 중 폭발 및 인화성 물질 동시 사용이 있습니다. 예방 수칙으로는 가스 시설 사용 시 장시간 자리 이탈을 금지하고 가스 사용 전 가스 누설 여부를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를 시킨 후 사용하며 가스 사용 후 중간 또는 안전 밸브를 폐쇄하고 가스 시설 주위의 위험성 및 가연성 물질 방치를 금지합니다. 또 호스와 밸브 등은 비눗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간 밸브와 메인 밸브를 잠그며 휴대용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등 폭발성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버리고 가스 점화 시 불이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어서 요리 화재의 주요 원인은 석유 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 주유 중 새어나온 유류의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을 경우, 요류기구를 사용 도중 이동할 때, 불을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튀김 요리 중 튀김 기름이 가열되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화재의 주요 원인은 용접 작업 간 부주의 및 안전조치 소홀, 담배 불씨로 인한 화재, 화기 사용 장소 및 위험물 저장소 주위의 화기 사용 및 불장난, 정신질환, 불화, 싸움 등에 의한 방화가 있습니다. 요류 및 기타 화재의 주요 원인은
화공약품 및 유류 사용 장소에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유류 사용기기 주변에 가연물의 적재를 금지하며 흡연 장소의 별도 지정 및 소화기 등 화재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용접 등 실내 작업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또 유류 사용기기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사용 전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장소별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 방화, 담뱃불, 가스, 불장난 등으로 일어나고 예방 요령으로는 충돌 시 화재 방지를 위해 연료 누설 방지, 연료가 착화하는 요인 제거, 탑승자를 화재, 열, 유독가스로부터 격리, 탈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기계통의 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는 난연성 전기배선 피복을 사용하고 과전류 방지를 위해 퓨즈 블링크를 설치합니다. 또 연료계통의 화재 예방을 위해 연료 탱크에서의 연료 분출 방지를 위한 나사식 연료캡을 사용하고 연료 탱크에서의 역류 방지 조치를 취하며 차 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금연하도록 합니다. 공장, 작업장, 사업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 담뱃불, 불티, 가스, 난로 취급 부주의로 일어나고 예방 요령으로는 화기 취급 장소의 지정, 책임자 지정, 흡연 장소 지정, 소화기, 옥내 소화전 사용법, 유사시 대피 요령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화재 예방 요령으로 화재는 성장성, 우발성, 불안전성이며 특정 장소, 시간,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겨울과 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화재 예방 대책을 요약해보면 일반 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불장난, 금연 구역 및 위험물 저장소 주변에는 절대 금연하도록 합니다. 전기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노후된 전열기구의 사용 금지, 적정 용량의 퓨즈를 사용하고 전열기 주위의 가연물 제거, 전열기 코드의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며 외출 시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놓고 허가된 전기용품만 사용합니다. 가스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그며 가스 누설 시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바닥에 깔려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내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화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는 소화능력 단위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데 대형 소화기와 간이 소화 용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형 소화기는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고 간이 소화 용구 중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팽창 질성 및 팽창 진주함은 삽을 상비한 160리터 이상의 것 한 포입니다.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소화기의 종류로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충압가스에 누설된 상태로 관리되고 안전핀이 미체결된 상태로 관리되며 소화기가 식별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고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가 설치되며 기존 수량이 부족하거나 보행거리를 초과하여 소화기가 비치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압력 게이지가 녹색에 위치토록 관리하고 월 단위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소화기 표지 설치 및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며
보행거리는 20m 이하마다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로 설치합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수량이 부족하게 설치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높이와 장소에 설치되며 능력 단위를 미고려한 채 낱개 단위로 분산 배치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동식 소화기 산출 수량의 2분의 1 이상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능력 단위는 투척용 소화기 4개가 한 단위이므로 단위별로 설치합니다. 분말 소화기에는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가 있으며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 충전하여 장치를 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 용기에 작동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입니다. 축압식 소화기는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를 넣은 방식의 소화기입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가 없으며 축압식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화기는 소화기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A, B, C급에 따라 적응성이 있습니다. 적용 화재 표시 방법을 살펴보면 A급 일반 화재는 나무, 옷감,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로 보통 화재용으로 표시하고 B급 유류 화재는 인화성 액체, 가스, 유류 등의 화재로서 타고 나서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로 유류 화재용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C급 전기 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기기 등의 화재로 전기 화재용으로 표시합니다. 분말 소화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화기를 들고 화점으로 이동하고 소화기 상단의 안전핀을 뽑으며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잡은 후 레버를 힘껏 누릅니다. 그리고 화점 주위에 빗자루로 쓸듯이 좌우로 소화약제를 방사합니다. 다음은 분말 소화기의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소화기를 방사할 때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화약제를 방사 시에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방사하며 소화약제 방사 시 호스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호스를 잡고 레버를 힘껏 누릅니다.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인지 확인하는데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하여 방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 시에는 질식의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경질 유리 용기와 경질 합성수지 용기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커버를 벗기고 약재를 꺼낸 후 불을 향해 던집니다. 세부 요령을 살펴볼까요? 불을 향해 던지는 요령은 불이 난 곳의 벽 또는 바닥에 던지며 불 속에 직접 던지지 않고 타는 물건이 목재 등 딱딱한 것일 경우 불 속 목재에 직접 던집니다. 기름 화재 끄는 요령은 기름 속에 직접 던지지 않고 기름 화재 인근 바닥 또는 벽 등에 던져 소화약재가 간접적으로 화재 부위를 덮도록 합니다. 식당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인 자동식 소화기는 소화약재 저장 용기, 분사 노즐, 수신부, 가스 차단 장치, 탐지부, 감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화재 발생 시에는 감지 센서가 1차 감지를 하고 가스 차단 밸브가 작동하여 가스레인지의 가스 공급을 차단하며 화재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 감지 센서가 2차 감지를 하고 수신부에서는 소화약재 용기를 개방시켜 소화약재가 방사됩니다. 가스 누설 시에는 일정 농도 이상의 가스가 누설되면
가스누설 탐지부가 가스누설을 탐지하고 수신부에서는 화재 경보음이 발생하며 수신부는 가스 차단 밸브를 작동시켜 가스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이번에는 화재 수신기의 점검 및 관리 방법으로 다음 사진은 수신기 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로 방치한 경우와 화재 오작동 시 복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화재 수신기는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고 오작동 시 복구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며 예비 전원이 방전된 상태로 방치하고 수신기 주위에 장애물 적재 및 식별되지 않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수신기 및 회로 단선 시 미보수한 채 장시간 방치로 화재 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하고 오동작 및 회로 단선 시 원인 제거 후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관리하며 예비전원 감시 램프에 적색등이 들어오는 경우 교체 또는 정비하고 수신기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수신기의 주요 기능 점검을 실시합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유선을 제거한 상태로 관리하고 수신기와 미연동 상태로 자동 경보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로 관리하며 전원을 오프시켜 방치한 경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 시 수신기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 경보가 가능토록 관리하고 전원 및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적재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와 발신기의 파손을 방치한 경우, 위치 표시 등의 파손을 방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위치 표시 등 회로 단선, 파손 및 탈락, 발신기의 회로 단선, 누름 스위치 파손, 감지기 회로 단선 및 노후, 탈락, 지구 경종 작동 불량 및 선로의 단선, 발신기 앞 적재물의 적재로 식별 불능, 수신기에서 정지 버튼을 눌러 음향 및 시각 경보기 등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 인테리어 등으로 인한 신규 구획실의 감지기 설치 누락 등으로 위험 요인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관 점검을 실시하는데 발신기, 위치 표시 등 경종, 감지기의 파손, 탈락,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데 테스터기를 이용해 가지기를 점검하고 누름 스위치에 의해 발신기를 점검하며 음향 경보 여부도 점검하고 위치 표시 등의 정상 점등 여부도 점검합니다. 또 소방시설 앞 장애물의 적재를 금지하고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주 경종, 시각 경보기, 수신기, 발신기 세트, 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자동 경보 방식은 화재의 감지를 화재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감지하고 수동 경보 방식은 발신기의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과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경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보의 발령은 두 방식 모두 화재 감지기의 화재 감지 또는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누르고 수신반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하면 화재 지역에 음향으로 경보를 발령합니다. 연동 설비의 종류로는 음향 경보, 경보 전파, 피난 설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구, 방화문의 점검 및 관리 방법으로 다음 사진은 장애물로 인하여 피난 통로가 미확보된 경우와 방화 셔터 레일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입니다. 비상구 및 방화문은 장애물로 인한 피난 통로의 미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의 잠금 장치로 인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의 저해, 방화문에 고인목 등을 설치하여 폐쇄 불능, 화재 시 방화문 및 방화 셔터가 연동하지 않아 폐쇄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및 방화 셔터의 파손, 방화문 및 방화 셔터 주변의 물품 적재로 인한
개방 및 폐쇄 불량, 출입문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 유도 미실시, 방화 셔터 레일 등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화문 및 방화 셔터 주위의 물품 적재 금지, 피난 통로상의 물품 및 장애물 등의 제거, 파손된 방화문 및 방화 셔터의 정비, 피난 통로상, 방화문 등의 상단에 유도 등을 설치하여 위치 식별, 수신기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 방화문 및 방화 셔터의 정상 작동 및 폐쇄 여부 정기 점검 실시,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방화 셔터의 자동 폐쇄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연기 감지기 동작 시 방화 셔터 1단 강화하고 열 감지기 동작 시 방화 셔터 2단 강화하며 방화 셔터 폐쇄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출입문 등을 확인합니다. 구조대의 점검 및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구조대 설치 장소에 창살과 시건 장치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와 구조대 주위의 장애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구조대가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입니다. 구조대는 피난기구 사용 장소에 창살 등 장애물 설치, 피난기구 설치 장소 주변 공간 미확보, 구조대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경우, 화재 시 적응성이 부적합한 구조대의 설치 시 위험 요인이 되며 협소한 장소에서 경사 하강식 구조대를 설치하고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미확보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구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구부가 없거나 협소한 장소에 구조대를 설치한 경우 위험 요인이 되고 구조대의 노후 상태 등의 미점검, 피난기구 설치 장소에 식별기구 미설치, 구조대 사용 방법 미부착, 비상구까지의 이동 통로에 물품을 적재했을 때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구조대를 설치하고 주된 출입구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 양방향 피난로를 확보합니다. 또한 피난기구 주변 및 통로에 물품 적재를 금지하고 피난기구 설치 장소에 철창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구조대는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구조대 설치 장소에는 구조대 표지와 사용 방법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대를 설치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구조대의 노후 및 파손 등의 점검과 실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사 하강식 구조대와 수직 하강식 구조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대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대의 상자를 들어 창밖의 장애물을 확인한 후 포대 본체를 천천히 내려주고 포대 본체를 펼칠 때 비틀림이나 한쪽으로 휘지 않도록 하고 하강 전에 착지점의 하부 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구 틀을 세워 고정시킨 후 발부터 들어가고 통로 안으로 들어가 두 줄을 잡고 대기하며 지상의 구조자들이 지지장치를 붙잡은 상태에서 잡고 있던 두 줄을 놓으면 자동으로 몸이 내려옵니다. 두 다리를 벌려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오며 맨살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하강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구조대를 사용 시에는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설치하고 충분히 훈련하며 구조대는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후크 고리 등의 장소는 사전에 선정하여 놓습니다. 하강 장소의 후크 고리 등이 느슨한 경우 구조대가 느슨해져 추락에 의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합니다. 다음으로 미끄럼대 및 무동력 승강기의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끄럼대의 설치 및 활용을 살펴보면 사용 대상은 유아 보육기관에 적합하고 경사는 25도에서 35도 이하로 하며 미끄럼대의 폭은 50에서 60cm, 난간의 높이는 60cm 이상, 형태는 직선형, 나선형, 반원통형이며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약 10cm 정도 이격하여 하강 시 충격을 방지합니다.
무동력 승강기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용 대상은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사람, 보조인원의 도움을 받아 피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승강기 발판에 양 발을 올려놓고 자물쇠 장치를 풀면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하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판이 자동으로 제자리로 올라가는 형태의 승강기식 피난기구로 동력은 무게추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도등의 점검 및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요도등이 부식되어 점등되지 않는 경우와 장애물로 인한 요도등의 식별이 제한되는 경우, 피난구 요도등이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 통로 요도등이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입니다. 요도등은 출입구 및 피난 통로상에 요도등 미설치, 요도등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작동 불량, 부적합한 장소에 요도등의 설치로 인한 혼선, 요도등 램프의 노후 시 교체 등의 관리 불량, 분전반 등의 위치에서 요도등 전원의 차단, 커튼 등의 장애물로 인한 요도등 식별 불능, 예비전원의 노후 등으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도등은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및 비상구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요도등의 정상 점등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요도등 및 램프의 노후 및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2선식 배선으로 항상 점등 여부를 점검하고 3선식 배선으로 화재 시 연동하여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전원의 공급 및 예비 전원의 정상 여부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장소에 요도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여 피난 시 혼선을 주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옥내 소화전의 점검 및 관리 방법으로 다음 사진은 소화전함의 관리가 부적합한 경우와 소화전함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방수구 앵글 밸브의 파손 및 누수, 소화전함, 호스, 관창의 노후 및 파손, 호스 및 관창의 미설치 및 부족, 방수구 위치 표시 등의 파손 및 미점 등, 기동 표시 등의 파손 및 펌프 기동 시 미점 등, 소화전함 앞 물품 등의 적재, 감압 밸브의 미설치로 인한 소방 호스의 방수압력이 과다한 경우, 방수압력을 적게 설정하여 방수압력에 미달한 경우, 수동기동 방식의 경우 온-오프 스위치의 파손 및 선로의 단선, 자동기동 방식의 경우 방수구 앵글 밸브 개방 시 펌프의 자동기동이 불량일 때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외관 점검을 실시하는데 방수구, 위치 표시 등, 기동 표시 등, 호스, 관창 등의 노후 및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위치 표시 등의 정상 점등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화전 앞, 물품 등의 적재를 금지하고 방수압력을 측정하여 정상 압력을 유지하는데 과압 시에는 감압 조치, 부족 시에는 방수압력을 조정합니다. 또 소방 대상물에 따른 소방 호스의 개수를 산정하는데 호스의 길이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길이이며 옥내 소화전은 40A, 옥외 소화전은 65A입니다. 펌프를 기동하여 기동 표시 등 점등 여부를 확인하고 제어 안내 스위치는 정상 상태로 관리하며 펌프 동력 제어 안내 스위치는 정상 상태로 관리합니다. 옥내 소화전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소화전을 열고 호스를 전개하여 화점까지 이동하며 앵글 밸브를 개방하고 온-오프 방식의 경우 온 스위치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화점에 방수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펌프가 기동하지 않는 경우 수신반 또는 펌프실의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도록 훈련토록 하는데 펌프가 기동하게 되면 소화전함 상단의 기동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그리고 방수 시 소방 호스의 압력이 세므로 두 손으로 견고하게 잡고 요류 화재 시에 소화전을 방사하면 화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토록
모든 스위치는 정상 상태로 관리하고 밸브는 폐쇄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스프링클러 헤드 하향식과 스프링클러 헤드 상향식, 알람 밸브의 구성 및 명칭에 대한 사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개폐 밸브를 폐쇄한 상태로 관리, 요소 검지 장치 압력 스위치의 파손 및 단선, 개폐 밸브 템퍼 스위치의 미설치 및 불량, 1, 2차 측 압력계 불량, 알람 밸브의 2차 측 배관 내 압력의 과다, 준비 작동 시긴 교차회로 감지기의 단선, 배관 및 헤드의 파손 및 누수, 제어반 내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 요소 검지 장치 사이렌의 미설치 및 작동 불량, 공간 구획으로 인한 헤드의 미설치 및 살수, 반경의 미달, 상하향식 헤드의 잘못된 설치, 요소 검지 장치의 오동작 및 미작동으로 인한 2차 측 배관으로의 요수 장애가 위험 요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관 및 헤드의 파손 및 누수 여부 점검, 개폐 밸브의 개방 및 압력계의 점검, 제어반 내 스위치의 정상 위치 여부, 헤드의 미설치 및 반경 미달 여부 점검, 설치 장소에 따른 헤드의 적응성 점검 등 정기적인 외관 점검을 실시하고 알람 밸브 압력 과다 시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의 배출을 하며 감지기 테스터기를 이용한 교차회로 감지기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요수 검지 장치의 개방 및 작동, 펌프의 자동 기동 및 2차 측 배관으로 유수, 제어반 내 표시 여부 점검, 음향장치 경보 여부 점검 등 요소 검지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가스 누설 경보기의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가스 누설 경보기가 미설치된 경우와 가스 누설 경보기의 탐지부가 설치된 사례, 가스 누설 경보기의 차단 밸브가 설치된 사례입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는 가스 누설 경보기의 미설치, 가스 누설 경보기의 전원 차단, 탐지부의 설치 위치 부적합, 가스 누설 시 제어반의 음향 미경보, 가스 누설 시 자동으로 차단 장치의 미작동, 탐지부의 가스 누설 탐지 기능 불량, 배관 등의 가스 누설 여부 미점검, 가스 시설 주변의 가연성 물질 방치, 사용 후 가스 밸브의 차단 상태 불량으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스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고 제어반의 점검 스위치 또는 가스 누설 시험을 통해 음향 경보 여부를 점검하며 가스 누설 시험을 통한 차단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탐지부 설치 장소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데 LPG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고 도시가스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합니다. 제어반의 전원 투입 여부도 점검하고 가스시설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며 사용 후 가스 밸브의 차단을 생활화하고 배관 등 가스 누설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가스시설 사용 전 환기 후 사용하고 식당 후드 밸브의 세척 및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전 조치 사항으로 자위소방대 조직을 편성합니다.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대는 야간 및 소규모 기관의 조직으로 편성합니다. 자위소방대 각 반의 임무는 자체 실정에 맞는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시 대응 태세를 완비하며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합니다. 자위소방대 각 반의 자세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기관의 비상연락망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위소방대의 비상연락망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대피 및 수용 계획을 세워
대피 장소를 지정합니다. 부서 대피 경로를 지정합니다. 소방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때에는 점검 시기, 점검자, 주요 점검 내용을 확인합니다.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훈련 종류별 시행 주기를 정하는 등 교육 훈련을 편성합니다. 주간 근무 시 시기별 주요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및 휴일 근무 시 시기별 주요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도시형 의료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형 의료기관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형 의료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형 의료기관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복습해 볼까요? 일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불장난은 금지하며 금연 구역 및 위험물 저장소 주변에서는 절대 금연합니다. 전기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노후된 전열기구의 사용 금기, 적정 용량의 퓨즈를 사용하고 전열기 주위의 가연물 제거, 전열기 코드의 문어 발식 사용을 금지하며 외출 시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놓고 허가된 전기용품만 사용합니다. 가스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누설 시에도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바닥에 깔려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내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입니다. 소화기를 들고 화점으로 이동합니다. 소화기 상단에 안전핀을 뽑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잡아 레버를 힘껏 누릅니다. 화점 주위에 빗자루로 쓸듯이 좌우로 소화 약재를 방사합니다. 소화기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소화기를 방사할 때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화 약재를 방사 시에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방사합니다. 소화 약재 방사 시 호스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호스를 잡고 레버를 힘껏 누르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인지 확인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하여 방사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 시에는 질식의 우려가 있음에 유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예방 관리를 위해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재난예방관리 시간으로 오늘은 지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 요령과 장마철 감전재해,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맞게 대처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감전재해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란 지하에 축적된 탄성에너지의 급격한 방출에 의해 지구가 진동하는 현상으로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환태평양 지진대입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는 진도와 규모가 사용되는데요. 진도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대적 개념의 단위로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와 건물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내며 규모는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절대적 개념의 단위로 지진 발생 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보통 규모 1이 차이가 나면 에너지 방출에 있어서 25에서 30배의 에너지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진도와 규모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높이 올려진 물건이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거나 조리 중 지진으로 인한 화재, 서둘러 뛰어나가다 간판 등 외부 구조물이 떨어져 부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9.12 지진 발생 당시 넘어짐, 물건 낙하 등으로 인한 부상자가 많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에 있을 때 지진으로 인해 흔들리는 경우 서둘러 뛰쳐나가지 말고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만약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는데요.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끄도록 합니다. 건물 밖에 있는 경우 떨어지는 물건이나 깨진 유리창, 간판 등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절대 블록담, 자동 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가까이로 대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엘리베이터에 있는 경우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를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이동한 후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극장, 경기장 등에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한 후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전철이나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는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장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과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 후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진이 멈춘 후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9.12 지진 발생 당시 인근 공터나 도로 등으로 대피를 하였는데요. 다음을 클릭하여 지진이나 지진 해일 발생 시 대피하는 장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세요. 포항 지진 이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여 전국적인 단층 지도를 작성하는 등 지진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9.12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평소에 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은 물론 긴급 신고 전화 통합 서비스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여 노력하도록 합니다.
1998년 지리산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계곡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9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비단 안전수칙을 무시한 야영객의 문제가 아닌 때늦은 기상특보, 계곡물이 불어 넘치도록 울리지 않은 경보 시스템 등이 맞물려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지리산 집중호우 이후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표 시간을 24시간 강우 기준에서 12시간 강우로 개선함은 물론 최근에는 6시간, 12시간 강우 기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홍수의 위험에 대한 교육 및 비상 대피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야영객들에게는 지정된 장소에 텐트를 설치해야 함은 물론 대피로를 확인하고 계곡 횡단은 금지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에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기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열대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9월에 많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곤 하는데요. 한번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예전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됨은 물론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해 집과 도로 등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냅니다. 태풍의 주요 유해, 위험 요인에는 토사 유실이나 집안의 약화로 인한 무너짐 등을 통한 인적, 물적 위험, 태풍이 지나간 후 무너진 전주, 떨어진 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 침수 지반 등의 무너짐 위험, 침수된 사업장 또는 건물 내의 전기 설비, 수도관, 가스관 등에 의한 2차 사고 위험,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에 의한 건강장애 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다음을 클릭하여 체크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태풍 발생 전과 후 태풍 피해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풍 발생 전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태풍의 북상 시기를 먼저 예상하고 강우량을 산정하는 등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알아둡니다. 또한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후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인근 현장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협의 내용은 각 부서에 정확히 전달하고 모든 사람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 부지 내에 보수 작업을 실시하는데 특히 하천, 제방, 골짜기 등 태풍에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가 운행되는 현장 도로에는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스관, 전력구, 전화 케이블, 상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다가오면 작업을 중지하고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강시설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장에서는 상류 지역의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위 상승에 대비해 차량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합니다. 그리고 침수된 건물이나 공장 내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니다. 또한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경우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고 공사장은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건축자재 등이 많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하며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폭염, 폭우, 높은 습도로 인해 여름철, 장마철에는 전기감전 재해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높은 습도로 전기기기의 누전 우려가 높으며 폭우로 인한 전기기기의 침수, 더위로 인한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기피와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낮아져 다른 계절보다도 감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유해 위험 요인에는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전기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 누전 차단기 미설치에 따른 감전 위험, 젖고 습한 장소에서 전기기기 작업 중 감전 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장마철 감전재해 예방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다음을 클릭하여 체크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장마철 감전재해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기기를 점검 정비할 땐 전원을 차단하고 보안경, 절연장갑, 절연장화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젖은 전기기기는 건조 후 사용하며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지하실 등 침수 지역에 접근할 땐 전기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감전재해 예방 원칙에 대해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락이란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업의 생산 형태가 3차원의 공간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 업종 특성 때문에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가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작업 발판이란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서 작업장의 작업 발판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가설기자재 성능 기준에 맞는 기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안전방망과 낙하물 방지물에 대해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계구부 등의 방호 조치를 실시합니다. 계구부 덮개 설치 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계구부임을 표시합니다.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해도 되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조치를 실시합니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안전대 부착 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살펴보세요. 그리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달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떨어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 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단,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전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 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캐틀, 호퍼, 피트 등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며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형 사고 예방 6대 집중 점검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력업체 정비, 보수작업 등 도급작업 안전보건수칙 제정 및 준수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작업장 합동, 순회 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정비 보수 등 도급작업 시 유해, 위험성 등 안전보건 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수 협력업체 작업 시 당해 작업과 인근 협력업체의 작업 내용, 시간 등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하며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해, 위험물질 취급, 관리입니다. 화재, 폭발, 누출, 질식, 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작업 수칙 작성을 준수하며 위험물질 특성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의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용접, 용단 작업 시 불꽃에 의한 화재 예방 조치 및 초기 대응입니다. 위험지역 내 화기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해야 하며 용접작업 주위 가연물 제거와 용접 불꽃 불바지포를 설치합니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초기 소화에 실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대피합니다. 네 번째, 위험물질 취급 시 잔류가스 체류 등에 의해 형성된 폭발 분위기 대응입니다.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밀폐계 가열 시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물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완전히 배출시킨 후 작업합니다. 밀폐계 가열 시 압력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밀폐 공간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재개 때에는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여섯 번째, 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입니다. 집중호우, 홍수, 강풍,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이 있을 때는 건설 현장 등은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 특성에 적합한 안전 보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복습해 볼까요? 지진 발생 시 낙하 및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하고 낙하물, 자동 판매기, 블록담, 대문 기둥은 피해야 합니다. 대지진 발생 때는 구조대에 의한 구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끕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초기에 불을 끄도록 합니다. 지진 발생 시 서둘러 뛰쳐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갇혔을 경우에는 도움을 청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안내자의 지시를 따릅니다. 지진 발생 시 진동 중에 밖으로 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 시에는 도로의 오른쪽에 차를 정차하고 도로의 중앙을 비우고 블록담, 자동 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가까이에는 가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갇힐 사태를 대비하여 대피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지진이 멈춘 후에는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를 요청합니다. 만약 부상자를 옮겨야만 한다면 머리와 부상 부위를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만약 부상자의 호흡이나 심장이 멈추었으면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불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전기에 문제 있을 시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유리 파편 등에 대비하여 견고한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 밸브를 잠근 후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전문가의 조치를 받은 다음 재사용합니다. 여진은 지진에 의해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여진에 대비합니다.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알아두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협의 내용은 각 부서에 정확히 전달하고 모든 사람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부지 내에 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가 운행되는 현장 도로에는 배수구를 점검하고 지하 매설물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작업을 중지하고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강시설 등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장에서는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위 상승에 대비해 차량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침수된 건물이나 공장 내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장마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기를 점검, 정비할 땐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보안경,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젖은 전기기기는 건조 후 사용해야 하며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실 등 침수 지역에 접근할 땐 전기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